좋습니다. 그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들이 있는데 여기를 편집하다가 어쩔 수 없이 중간에 마무리를 지어서 사실 이거 얘기밖에 자세하게 못할 것 같아요. 밑에 있는 거는 내가 이 상황에서 만들어내야 될 것 같고 위에 있는 문제가 조금 자주 나올 거예요. 위에 있는 문제.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얘기를 좀 할게요. 등가속도 운동 같은 경우 보통 특정 구간을 정해줘가지고 그 구간에서의 길이가 주어진다거나 시간이 주어진다거나 아니면 속력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럼 우리는 이것들을 잘 조합해서 어떤 녀석들이 숨어 있는지를 꺼내야 됩니다. 그럼 한번 문제를 같이 살펴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점 O에 정지해 있던 자동차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여 점 P와 Q를 각각 8m/s, 12m/s의 속력으로 지난다. 자동차가 O에서 Q까지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3초고 자동차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거리는 L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들을 구해야 되는데 자, 점 O에서 출발해서 P를 지나 Q에 도착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3초래요. 그럼 여기서는 몇 초일지는 아직 몰라. 다음에 거리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여기서는 자기 자신이니까 0m일 거고 P까지는 얼마인지 모른다. 그리고 Q까지도 얼마인지 모르지만 P와 Q 사이는 L 정도 떨어져 있다. 속력. 이건 무조건 적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보기 편하라고 지금 해주는 거예요. 출발했을 때는 0이고요. 그리고 P를 지날 때는 지금 보니까 8이라고 돼 있고 Q를 지날 때는 10이라고 돼 있네요. 마지막으로 가속도. 가속도는 얼마인지 아직 모른다. 자,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거는 내가 시간을 알고 속력의 변화량을 안다면, 속도의 변화량을 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가속도를 찾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1번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보면 자, 시간 간격이 주어진 경우 속도 변화량을 찾고 물체의 가속도를 구합니다. 물체의 가속도를 구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일단 가장 먼저 봅시다. 지금 우리가 시간 간격을 아는 거는 5에서 Q까지 0에서 3초인 3초 정도를 알고 있다. 3초 정도. 자, 그러면은 5와 Q에서의 값을 알려져 있는 값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속도 변화량은 지금 얼마야? 12m/s에서 5에서의 속도 0m/s를 빼주면 12m에서 0을 빼주면은 속도 변화량은 10이다. 플러스 10이다. 플러스 10이다. 자, 근데 이 속도 변화량은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시간이 지금 몇 초야? 0초에서 3초니까 시간이 지금 3초인 거야. 따라서 가속도는 속도 변화량을 3초로 나눠주면 되겠네. 플러스 12m/s를 3초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4m/s 제곱. 가속도는 4m/s 제곱이 되겠네요. 자, 가속도를 구하면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어떤 애들이냐면 바로 속력으로 시간을 구할 수 있다. 속력으로 시간을 구할 수 있다. 봅시다. 자, 어떤 구간에서 속도 변화량을 알 수 있는 경우 가속도를 이용해서 시간 간격을 구할 수 있고요. 또는 속도를 알고 있는 경우 그 구간에서 시간 간격을 구할 수 있다. 자, 봅시다. 자, P랑 Q 사이는 지금 속도가 어느 정도 변했어요? P랑 Q 사이에서 속도가 4만큼 변했어. 자, 1초에 4m씩 증가하니까 1초에 4m/s만큼 증가하니까 4m/s만큼 증가한 P랑 Q 사이는 몇 초가 걸린 거죠? 1초가 걸린 거죠. 그럼 이 친구는 2초라는 것을 알죠. 점 O와 P 사이에서는 플러스 8
그럼 2초 맞네요. 그러면 O에서 P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2초, P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1초로 플러스 2초와 플러스 1초 3초가 되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각각의 거리잖아요. 각각의 거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해주면 될까? 그쵸.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평균 속도 또는 속도와 시간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 두 번째는 시간을 이용하지 않고 속도의 제곱의 차이로 구하는 방법. 두 가지 둘 다 해봅시다. 자, O와 P에서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두 가지 방법을 구해봅시다. 첫 번째, 속도와 시간의 곱으로 구하는 방법. 자, 맨 처음 시작이 0이니까 0m/s 곱하기 시간 2초 더하기 2분의 1 가속도 곱하기 시간의 제곱 해주면 되겠네요. 계산해주면은 앞엔 0이니까 지워주고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 16m 즉 8m를 이동이네요. 8m 이동. 5에서 P까지는 8m를 이동했구나. 8m를 이동했구나. 8m를 이동했구나.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시간 간격이 없어도 되는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제곱을 이용해 봅시다. 자, 2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변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변이니까 변이를 따로 구해줄게. 변이 5에서 P. 이 친구는 나중속도 제곱 나중속도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 처음 속도의 제곱을 해주게 되면은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오른쪽은 64가 될 거고요. 왼쪽은 8 곱하기 P와 O 사이의 거리. 여기도 단위를 맞춰주면 이 친구의 값은 64를 8로 나눈 값이구나. 똑같이 8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P랑 Q 사이의 거리를 구해줄 건데 이거 이제 지워도 돼요? 방금 적게 했는데 다 됐으면 지울게요. 영상으로 나와 있으니까. 자, 1번을 이용해서 구해주면 8m/s 곱하기 1초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의 제곱 계산해주면 8 더하기 2네요. 10m. 변이 L 거리 L은 10m입니다. 10m. 두 번째, 시간의 제곱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 속력의 제곱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 자, 속력 제곱을 이용해주면은 12m/s 제곱 빼기 8m/s 제곱. 자, 계산해주면은 144에다가 64를 빼준 값이죠. 즉 80이 나오네요. 이 친구가 2 곱하기 4m/s 제곱 곱하기 P와 Q의 떨어진 거리가 되겠네요. 이 친구는 여전히 8이니까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돼? 10이 돼야 80과 같아지겠네요. L의 값이 10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네요. L의 값이 10이다. 자, 여기까지 했을 때 혹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 친구 있나요? 어렵다. 어렵죠? 쉽지 않죠. 어려워요.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친구를 그대로 속도 시간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속도 시간 그래프. 자, 친구를 그대로 속도 시간 그래프에다가 한번 표현해 봅시다. 여기다가 이제 새롭게 구한 값들을 각각 보여줄 건데, 반대로 8, 10, 그다음 가속도가 4, 3초, 2초. 자, 다 어느 정도 됐으면은 이 친구를 이용해서 속도 시간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맨 처음에 주어져 있는 정보가 뭐냐면은 5에서 Q까지 3초가 걸렸대요. 5에서 Q까지 3초가 걸렸다. 5에서 Q까지 3초가 걸렸다. 자, 그리고 그때의 속력이 몇이다? 12m/s다. 자, 그러면은 기울기가 바로 나오네요. 그렇죠? 기울기가 바로 나오네요. 기울기. 가속도는 4다. 두 번째, P점에서는 속력이 8이라고 했는데, 자, 3일 때 10이면은 8일 때는 2겠네요. 아니면은 가속도를 이용해서 8 나누기 기울기, 이 값을 기울기로 나눠주면은 2가 나오겠구나. 바로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5에서 P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2초, P에서 Q까지 가는 시간은 1초.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P에서 Q까지 이동한 거리예요. P에서 Q까지 이동한 거리, 즉 여기 부분의 넓이가 뭐에 해당한다? 변이 L, 거리 L에 해당한다. 그렇죠? 그럼 두 가지 방법을 구할 수 있겠네. 평행사변 그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걸로 구해도 되고, 아니면은 평균 속도를 이용해서 구해도 되겠네요. 평균 속도를 이용해 가지고 직사각형의 형태로 바꾼 다음에 구해도 되겠네요. 평균 속도 구해주면은 평균 속도는 10일 거고, 그렇죠? 평균은 걸린 시간이 1초니까 10 곱하기 1, 10m를 이동해요. 속도 시간 그래프로 표현하니까 대부분의 문제는 좀 많이 간단해져요. 그래서 내가 얘를 많이 쓰라고 하는 게, 이 친구에 익숙해지라고 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고요. 자, 이해되고 있나요? 이해가 되고 있다고? 한 번 봤는데 이해가 된다고?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이거 한 번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애들 쌤 거의 못 봤어요. 쌤도 학생 때 이거 한 번 보고 이해 안 됐는데 한 번 보고 이해가 된다고? 대단한데? 멋있네요. 자, 그러면은 그 밑으로 내려가 볼 건데, 그 밑에는 아예 비어져 있어요. 왜냐면은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뭘 구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좀 얘기가 달라질 건데, 알려져 있는 값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를 이용해서 우리가 무슨 값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하기 힘들어요. 대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걸 하기 위해서 문제를 꺼낸 거예요. 자, 이 상황은 앞에서와 다르게 물체가 두 개예요. 물체가 하나일 때는 한 물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물체가 두 개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해줘야 되나 약간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자, 앞에서 내가 빗면 얘기를 했을 때 혹시 기억나요? 빗면은 질량이랑 관계없이 가속도가 일정하다. 즉, 두 물체의 가속도가 같다.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두 물체는
속도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움직이면은 두 물체는 속도의 변화량 크기가 같아. 속도의 변화량 크기가 같아. 두 물체 사이의 속도는 똑같이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를 조금 더 약간 워딩을 좀 세게 해서 말하면, 만약에 어떤 애가 먼저 움직였다 라고 돼 있으면 A는 B의 움직임에 대해서 몇 초 전의 과거고 B는 A에 대해서 몇 초 후의 미래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지금 이 글만 봐서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봅시다. 문제를 살짝 보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보기는 다 자르고 문제만 가져왔어요. A라고 하는 물체가 먼저 움직여요. A가 먼저 움직일 거예요. A가 먼저 움직일 거고, 그 다음에 B가 움직일 건데, 자, A랑 B가 움직이기 시작해서 R에서 만났대요. A는 Q에서 어디까지인가 올라간 다음 다시 R로 내려오고 있는 거고, B는 P에서 Q를 지나 R로 도착하게 됩니다. 점 P에서 R까지의 거리는 D, R에서 B의 속력은 A의 4분의 5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한번 구할 수 있는 것들을 구해봅시다. 일단 A가 위로 어떤 속력으로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A가 위로 어떤 속력으로 올라가고 있을 거야. 뭐 V0든 V든 그건 여러분들이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어떤 시간이 지나서 R로 왔을 때 속력이 변해 있을 거야. 자, 그런데 B가 A의 4분의 5배라고 했으니까 A를 4V라고 적고 B를 5V라고 한번 적어봅시다. 자,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은 어떤 것을 알 수 있냐? A랑 B랑 움직인 시간은 같은가요, 다른가요? 응? A랑 B가 움직인 시간. 자, A는 Q에서 출발했고 B는 P에서 출발했는데 A랑 B는 움직인 시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뭐뭐 한 순간에 뭐뭐 할 때 얘를 놓았더니 라고 했으니 얘는 같은 시간 동안 움직인 거야. 근데 뭐라고 했죠? 같은 시간 동안 움직이면 속도 변화랑 크기가 서로 같다. 자, 그러면은 A의 속도 변화량과 B의 속도 변화량 크기는 서로 같다. 이걸 이용해 봅시다. 자, B는 나중 속도가 5V, 처음 속도가 0이에요. 그렇죠? 자, A는 처음 속도가 V0인데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나중 속도 4V에 처음 속도 마이너스 V0를 빼주면 5V는 4V 플러스 V0. 우리가 처음에 설정했던 V0와 V가 같다. 즉 저기 V0라고 적혀있는 부분에서 제로를 지워도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두 번째, 자, P에서 R까지 거리랑 Q에서 R까지의 거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P에서 R까지 거리는 D예요. 지금 공간이랑 P에서 R까지의 거리는 D예요. 얘를 어떻게 구해줄 거냐면은 가속도 곱하기 2 곱하기 변위를 이용해서 구해봅시다. 즉 등가속도 운동 공식 중에 세 번째 공식이었던 EAS는 나중 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 제곱. 그러면은 변위는 나중 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 제곱을 가속도의 2배로 나눠줄 값이다 라고 표현해요. 즉 이걸 이용해서 가속도를 구해줄 거예요. 그러면 가속도의 값은 아직 모르니까 A라고 표현합시다. 아직 모르니까
자, B는 나중 속도가 얼마예요? 나중 속도가 얼마예요? 5V. 그러면은 5V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 5V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 처음 속도는 얼마예요? 0이죠? 0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우리는 길이와 속력과 가속도로 표현된 식을 얻을 수 있겠죠. 즉 길이는 계산해주면은 2a분의 25v제곱으로 표현될 겁니다. d는 2a분의 25v제곱. 자, 그럼 얘를 뒤집어주면은 가속도 a는 50v제곱 마이너스 50v제곱 d와 같은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니 잠깐만. 아니지. 잘못 적었네요. 2분의 잘못 적었네. 2분의 25 v제곱 d분의 v제곱. 이게 맞죠? 이게 맞죠? 자, Q에서 R까지 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Q에서 R까지 거리는. 자, P에서 R까지 거리를 구해서 우리가 가속도를 얻어야 된다면 Q에서 R까지 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A의 속력이 처음에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나중에 같이 내려오는 방향이 됐는데 똑같이 이용할 수 있을까요? 똑같이 이용할 수 있다예요. 내려볼까요? 자, Q에서 R까지 여러분들 뭐 공간 넉넉하면은 넉넉한 곳에 해봐요. 자, Q에서 R까지 거리는 어떻게 구해줄 거냐? 저 친구랑 똑같이 구해줄 겁니다. 즉 가속도의 2배로 나중 속도 제곱을 처음 속도 제곱으로 빼줄 거예요. 자, 나중 속도가 얼마죠? 4v 제곱. 4v. 처음 속도가 얼마죠? 마이너스 v. 해주게 되면은 얼마가 나와요? 2a분의 15v 제곱. 자, 그러면 2a분의 15v 제곱이 나왔네요. 2a분의 25v 제곱이 d였기 때문에 이 친구는 5분의 3d네요. 5분의 3d. Q에서 R까지 거리는 5분의 3d다. 5분의 3d다. 가속도 구했고 변이 구했고 속력 구했고 남은 게 뭐죠? 시간은 속력으로 구할 수 있긴 한데 결국 이미 앞에서 구했던 거 다시 응용하는 건 똑같아서 이 상황에서 시간을 구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고요. 이 상황에서는 다른 상황에서 구하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걸 종합해가지고 시간 속도 시간 그래프 한번 그리고 이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을 좀 넓게 잡고 싶은데 여러분 값 이미 적었으니까 지울게요. 자, 속도 시간 그래프로 마무리 좀 해주면, 자, 어떤 시간일 거예요? 어떤 시간에서 두 녀석은 만날 거예요? 봅시다. 자, A의 처음 속도는 마이너스 V였어요. 마이너스 V. 그리고 이 친구가 하나, 둘, 셋. 자, 이 친구가 A의 속도 그래프가 되겠네요. 두 번째는 B의 속도 그래프인데 B는 0에서 출발해서 5V가 되었다. 두 녀석의 속도 차이는
두 녀석의 속도 차이는 계속해서 V로 나타나고 있어요. 두 녀석의 속도 차이는 V로 나타나고 있다. 속도 변화량은 같기 때문에 속도 차이도 같습니다. 즉, 이 친구들은 V의 속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두 녀석의 거리가 좁아지는데 V의 속력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즉 A가 멈춰 있으면은 멈춰 있는 A를 향해서 B가 V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즉 부딪히는 순간은 V의 속력으로 이만큼의 거리를 움직인 거랑 똑같네요. 일단 뭐 그것까지 해보고. 자, 그래서 이 친구 아래 넓이를 이용해서 이동한 거리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가속도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시간도 알아낼 수 있을 것이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변이는 여기 변이와 여기 변이가 서로 얼마씩 나고 있다 뭐 정도 앞에서 구한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혹시 질문 여기까지 했을 때 질문 해주세요. 안 되면 뭐 여러분 너무 안 돼도 뭐라고 기죽지 마세요. 어차피 보강 때 다 계속 질문 받고 있으니까. 자, 한번 그 다음 예제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